안녕하세요, 엠쌤입니다. 제가 오늘은 UI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UI 디자인을 하면서 그런 평가가 좀 필요한데요. 그런 평가를 하는 기준이나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UI 사용성을 평가하는 제이콥 닐슨의 5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이성입니다.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쉽게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이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작업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그 용이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이미 사용법을 익히고 나서 높은 수준의 작업을 매번 반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뜻으로, 마찬가지로 경험이 있는 사용자가 얼마나 빠르게 임무에 도달하는지를 측정을 해서 효율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억성입니다.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 다시 사용을 했을 때 사용자가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억하기 쉬워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오류입니다.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오류는 적어야 되겠죠. 하지만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사용자가 직접 진단하고 복구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작업을 수행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오류의 횟수를 측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 오류들도 치명적인 오류도 있겠고요. 가벼운 오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만족성입니다. 만족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인데, 이 주관적인 개념을 여러 명의 만족도를 취합해서 평균 견해를 도출하고 그것을 객관적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5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이콥 닐슨은 이 5가지 요소를 평가하고 UI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휴리스틱 평가라는 것을 제시했는데요. 이 휴리스틱 평가는 총 10가지의 척도가 있습니다. 이 평가는 사용성 평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게 되고 총 5명의 인원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자의 개인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경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척도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문제들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5명이라는 인원을 평가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명이 평가를 했을 때는 전체적인 문제를 30% 정도 검출을 했다면 5명이 평가를 했을 경우 대략 85% 정도의 그런 문제들을 검출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더 많은 인원이 평가를 했을 때는 더 높은 확률로 검출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100% 정도의 그런 문제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한 15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명 정도가 한 15% 정도의 문제를 검출한다는 얘기인데,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5명이 85%를 검출하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대부분 5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휴리스틱 평가가 어떤 것인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상태의 가시성입니다. 사용자의 행동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의 상태를 우리는 눈으로 파악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로딩 중일 때 로딩바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면 당연히 불편함을 느끼겠죠. 또 사용자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와 또 갈 수 있는 위치, 그리고 어디를 통해서 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과 현실 세계의 연결성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사용하는 친숙한 문구나 단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아이콘, 메뉴, 명령어, 그룹핑, 시각화되어 있는 모든 형태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용자 통제와 자유입니다. 사용자가 시스템을 자유롭게 통제가 가능해야 됩니다. 특히 원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복구가 가능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어떤 영상을 보내는데 잘못된 영상을 선택해서 보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보내고 나서 확인 전에 그것을 취소할 수 있으면 좋겠죠. 원래 카카오톡이 이런 기능이 없다가 나중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실수를 방지하도록 설명을 충분히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일관성과 표준성입니다. 사용자가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헷갈리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표현들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상황에서 그 상태나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또한 각종 정보나 정보의 구조, 또 정보의 표현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업계 표준을 지키는 것도 좋겠죠. 5번째는 오류 방지입니다. 당연히 오류는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오류들을 미리 점검해서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입력 필드의 길이나 또는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죠.
여섯 번째, 기억보다는 직관성입니다.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뭔가를 기억을 해야 한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 항목 같은 경우에는 그룹을 잘 묶어서 계층 구조도 알기 쉽게 표현하면 더 좋겠죠. 일곱 번째는 사용의 유연성과 효율성입니다. 누구나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구조가 유연해야 하며 전문성에 따라 다양한 매개 변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축키나 맞춤 설정 등이 있으며 어떤 위치에 있든 중요한 기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좋겠죠. 또한 반복적인 작업에 대해서는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간결성과 신비성입니다. 불필요한 정보가 많다면 중요한 정보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불필요한 정보는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이덴티티나 컨셉에 맞게 디자인을 예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중복되는 요소에 대해서 계속 입력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 사용자 스스로 오류를 인식하고 진단하고 또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합니다. 오류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발생했을 때 그것을 인식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진단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수정 가능하도록 안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열 번째, 도움말과 설명서입니다. 사용자의 작업 방식에 맞추어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복잡하기보다는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진행 중인 작업과 도움말 사이에 쉽게 오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휴리스틱 평가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평가 계획부터 실행까지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성 개선에 필요한 노력을 예측해서 빈도, 영향력, 지속성에 대한 기준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점수를 부여합니다. 0점은 문제가 없는 경우이고요. 1점은 단순한 외형적 문제입니다. 2점은 사소한 사용성의 문제이고요. 3점은 중요한 사용성의 문제로 가급적 수정이 필요한 경우, 4점은 심각한 사용성의 침해로 무조건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결과 분석이 끝나면 결과를 정리하고 보고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문제나 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결책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UI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UI에 대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수정을 하고 또 더 개선을 해서 좋은 UI를 만들게 되겠죠. 사실 이 UI와 UX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영상을 좀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참 다양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여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영상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사례나 예시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